안녕하십니까. 스타리치TV의 김정환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재무심리와 관련된 두 편의 영상을 업로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CEO, 즉 대표님의 재무심리가 회사 운영과 개인의 자산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심리 분석을 통해서 대표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자제분들도 이것을 받게 해서 가업승계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무 심리를 조직 관리와 인사 채용에까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저는 사단법인 글로벌 기업가 정신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바이블처럼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간 100세를 넘겼다고 하죠. 바로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사람 먼저, 그 다음에 할 일이라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라이프 피플을 버스에 태우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쏟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빽빽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로를 달리다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버스 방향을 보고 올라탄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지만 라이프 피플들은 그것을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재무심리센터의 정우식 원장님이 재무심리에서 강조하시는 이 U+ 법칙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플러스를 플러스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면 새로운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U+ 법칙입니다. Right people, 적합한 사람. 오늘은 이 단어를 화두로 대표님들께서 조직 관리와 인사 채용에서 재무심리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연차는 10년이지만 이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이 채 못 됩니다. 팀체제로 조직은 갖춰져 있지만 그동안 중간관리자, 팀장급 인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대표님의 이게 큰 고민 중 하나가 팀장에게 맡겨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두면 결과가 잘 안 나오니 본인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체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힘들고 팀장들은 팀장들대로 불편하고 또 팀원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구조적 변화로 이 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대표님 요청으로 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이 팀장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차로 재무심리와 에고그램을 진단하고 각자의 현재 위치에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중 몇 분의 사례를 통해서 이 회사의 핵심 인력, 이 라이프 피플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 모든 직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곳이 자금부입니다. 실력만큼이나 인성이 중요한 부서인데요. 실제로 한 기업은 이 대표님하고 10년을 같이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 후에 보니 회사 자금을 6억을 횡령한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데요. 그 직원의 재무 심리를 진단하지는 않았지만 일확천금이 높고 이 불안정한 재무 심리를 가졌을 거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회사에서 자금과 회계를 맡고 있는 이 경영지원팀 팀장의 결과표예요. 돈을 관리하는 마이너스 역량이 가장 좋고요. 관리의 핵심 역량인 계획성과 치밀성, 타행일치가 다 높아요. 일확천금은 아주 낮고요. 관리팀장으로 최적인 유형 라이프 피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완을 한다면 낮은 나누기인데요. 관리팀은 타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해요. 사람들은 회사 비용을 좀 더 풍족하게 쓰고 싶고 비용 절감
보단 내 몸을 편하게 하고 싶은데 관리팀은 최소한의 비용 대비 효율을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장님은 일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냉철함을 유지하되 이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좀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드린 액션 플랜은 사내에서 오고 갈 때 사람들과 최대한 눈을 맞추며 먼저 인사하기, 가볍게 미소 짓는 연습하기. 이분 에고그램이 높은 A인데요. A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누기가 낮은 거거든요. 쉽진 않지만 사람들 만나면 궁금한 거 하나씩 찾아보기. 이 또한 A에겐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지만 내가 right people이 되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분이세요. 이사직급의 넘버 3거든요. 이분은 책임감이 강하고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서 기꺼이 대표님의 왼팔이 되어주는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잘 안 나와요. 팀원들 밥도 잘 사고 회사 일에도 헌신적인데 의외로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늘 뭔가 불안정해요.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늘 의아했는데 이 재무심리 결과표를 보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현재 소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어요. 자린고비는 낮고 충동구매, 과소비, 퍼주기가 높습니다. 실제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비를 대출을 계속 늘려가는 걸로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정경제가 매달 마이너스니 아내와 경제 문제로 다툼이 잦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매번 마이너스 재정이면 의욕과 활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쌓이게 됩니다. 조직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상사와 부하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면 상당수가 가정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회사 내 리더십 이전에 가정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드린 액션 플랜은 매월 수입 지출을 계획하고 예산에 있는 지출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의 기한을 두고 신용카드를 버리고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재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분에게 시간을 주고 가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인지 임원의 위치, 자리의 중요성만큼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회사 대표님은 이분에게 개인 재무 테라피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분은 고객관리, 서비스 팀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에고그램을 보면 이분 본연의 에너지는 밝고 긍정적이고 자기주도성이 높은 에너지예요. 하지만 현재는 내면의 불안이 곳곳에 깔려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낮은 꽃목표, 낮은 삶의 활력, 타인에 대한 낮은 관심. 이분은 내가 언제부터 이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현재 느끼는 이 불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결과표로는 팀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그냥 팀원이면 1차 고객 민원 접수만 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팀장의 위치에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본성의 MP가 많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분의 현재 상태는 고객관리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빠른 직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제가 어떤 액션 플랜을 드려도 지금은 수용이 잘 안 되는 상태세요. 짧게라도 휴식의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디자인팀 팀장님인데요. 좀 독특한 유형입니다. 이 에고그램만 보면 높은 FC, 낮은 A, 본성의 MP와 현재의 MP 사이의 간격 등 이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낮은 A에 비해서 지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실제 개인 자산도 관리가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분은 FC의 유아형보다는 FC의 높은 자기애가 P의
책임감과 잘 결합해서 긍정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자유롭고 싶은 자아와 책임을 다하려는 자아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 A의 역할입니다. A가 낮으면 겉으로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내면서도요, 속으로는 사직서를 늘 마음에 품고 다니게 돼요. 불편한 감정, 힘든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드린 액션 플랜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A적 행동이에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이렇게 불편해할 일인가? 이게 이만큼 화가 날 일인가? 이렇게 내 감정에 대해 A적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분은 A를 만나면 나랑 안 맞아, 같이 있으면 불편해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FC의 기준으로 A를 보면 A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간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꼭 필요한 라이피플이 되고자 한다면 A 상사, A 동료를 가까이에 두고 A의 행동, A적 생각을 배우려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분은 팀장보다는 디자이너, 기술 실무자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조직 내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더 높은 효율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님의 선택이 필요한데요. 연차가 높고 경력이 많다고 해도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강제하기보다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심리 분석을 통해서 조직 내의 직무 배치와 그리고 인사관리 측면을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제가 남코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회장님이 주요 직원들을 뽑거나 할 때 그 면접장에 관상 전문가를 배치해서 당락을 결정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인재를 뽑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비과학적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 재무심리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적정 배치하고 인사채용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코치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에서 5년까지는 대표님께서 1인 3역, 1인 5역 대표님의 헌신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대표님을 서포트할 수 있는 팀장급 인력들이 대표님의 오른팔, 왼팔이 돼서 대표님께서 좀 덜 고생하시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도 대표님께서 사업에 대한 힘든 기억만 많으시다면 그것은 기업이 연차는 많아졌지만 이 연차만큼 사람과 조직 문화가 축적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대표님에게 이 시지푸스의 돌덩이를 굴리는 일처럼 이 멈출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힘겹고 외로운 고난의 투쟁이 될 거거든요. 좋은 아이템, 좋은 기술, 좋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핵심 인력과 건강한 조직 문화는 기업의 연속성,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대표님 삶의 행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유익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 인사가 만사인 것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직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요 밑에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최고의 재무심리 분석 전문가 남지원 코치님과 제가 대표님한테 찾아뵙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스타리스TV의 김정환 남지연이었습니다.